다음 서울경제 기사고요. 네. 풍선 효과 없다 자신하더니 2달 만에 부랴부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제 나올까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을 것 같다. 네. 잠깐 간추리면 광교 신도시 전용 84제곱미터 호가 14억, 성남선 11억 분양권에 웃돈 5억, 과열지구 민간 상한제 확대 예상,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간추려서 봤습니다. 기사를. 요즘 막 한동안 맨날 마용성 하더니 요즘은 다시 이제 또 수용성 맞죠? 네. 부장님. 네. 와 정말 말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세요. 뭐 네. 쉬워요. 네. 앞글자만 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발음하기 좋게 수yon 용인 성남인데 네. 제가 이거는 한 달 내내 얘기했나요?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규제적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씨가 되는 건가요, 그럼? 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아이고, 규제 가격이 많이 네. 오르면은 좀 잡아주는 것도 맞긴 한데 실거주층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시게 잡는 게 맞고요. 정말 단기 투자 수요층들만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자를 하더라도 중장기로 할 수 있게 유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 규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에도 임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 물량들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안정적으로. 저는 임대사업 등록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임대사업 제도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들이 실익이 없어요. 임대사업을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임대사업자들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예. 같이 가는 동반자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특히 이제 수원 같은 경우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용인은 이미 구가 3개인데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인데 처인구는 뭐 지정한 규제적을 할 이유가 없고 거기는 뭐 시세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지금 기흥구랑 수지구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구가 4개인데 지금 팔달구는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권성구, 장안구, 영통구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 구 중에서 영통구 같은 경우는 광교 신도시는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영통구가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 중에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조금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제안들을 드렸었는데 제 말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무조건 뭐 올라가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사람은 아니죠.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신축을 분양받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투기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간 시세 차익만 보고 싹 빠져나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시세를 왜곡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만 좀 규제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절대 실수요자들이나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시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실제 거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괴롭히는 정책이 나오면요. 찍어주지 마세요. 그런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나쁜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실수요가 많은데 투자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좀 정보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규제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충분히 만약에 올라가는 건 이유가 투기 수요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지를 분명히 분리하셔갖고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공급을 해주는 게 맞고요. 수요가 몰렸다 하면 수요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요.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것들은 분명히 분리하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수요만 보실 게 아니라 대전은 또 왜 안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은 전국 다 보셔야지 왜 자꾸 왜 수도권만 괴롭히십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충청권들에 대해서는 너무 혜택이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세종시가 투기 지역이에요. 네. 세종시 투기 지역을 완화할 것인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완화해 주시면은 네. 완전히 정책이 그런 거죠. 네, 아무튼 봅시다 한번. 네, 어떻게 하시는지. 네.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예. 전문가들 서울 집값 올해 안에 다시 오른다. 네. 12, 16 대책 이후 2달. 12, 16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됐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올해 안에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서 8인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게 기사 내용이에요. 예. 네.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요? 네, 제가 일단 처음 보는 기사인데. 오준석 동국대학교 교수님.
준석이 형님. 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님, 네. 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네. 그다음에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 야, 제 책 추천서 써주신 네. 분입니다. 네. 안명숙 우리은행 센터 야, 부장님. 제가 1월 1일 날 네. 그 이제 남산에 해맞이 보러 갔었잖아요. 정상에서 이분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남산에서. 그러셨어요? 남편분이랑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유, 센터장님이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해맞이 보러 왔다고. 네. 네. 그래서 반갑게 저랑 친한 사이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상우 인베이디드 투자자문 대표. 예, 인베이드 투자자문으로 이제 사무실을 오픈했고요. 예,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페이스북에다가 감사하다고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함양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네. 예, 직주방 원래 부동산 124 출신이시고 저하고 되게 제일 친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홍춘욱 ER 리서치 대표. 네,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시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분은 네. 지금 뭐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책 네. 인쇄가 장난이 아니실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이렇게 8인의 전문가들께서 대부분 상승. 왜 김학렬이 없습니까? 네, 이거 그러네요. 어디예요 기사가? 네, 머니투데이입니다. 네. 이소은 기자님, 최동수 기자님, 조한승 기자님 다 더 아는 기자님인데 왜 네. 저한테 인터뷰를 안 하셨나요? 네. 예, 하셔갖고 구인으로 하시지. 네, 그러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크게 네 가지예요. 네. 그래서 12, 16 대책 2달 평가. 지금 이제 12, 16이 나온 지 2달 됐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이 녹음을 하는 날이 2월 14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달 만에 하는 것들인데요. 오늘이 2월 14일인데 발렌타인데이예요. 왜 초콜릿 네. 안 주세요, 대표님? 네. 그냥 네. 그저 웃습니다. 자, 네. 이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주고받는 네. 그런 좀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달 만에 2달 평가한 거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집값,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규제한 것들에 대한 풍선 효과를 수도권에서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의 과제와 향후 전망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달라.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죠. 야, 이것만 엮어서 하나의 책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2, 16에 대한 대책 두 달 평가에서는요. 대부분 다 강력한 규제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조금 위축이 됐다는 것들도 하락 움직임도 보인다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8분이 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어떤 아파트들이 빠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강남을 위주로 한 규제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광남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잡혔다는 것들은 공통적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뉜 게 뭐냐면요.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오른다, 내린다의 의견이 조금씩 나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부가 목표로 한 것은 강남이라고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것만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을 포함한다고 하면요. 네. 그건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2017년, 18년, 19년 3년 내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네. 절대액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건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 서울 집값 전망인데요. 일단은 상반기에는 보합, 안정세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분만 상승률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이상우 대표님요. 네. 네. 저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어차피 이제 이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는요. 투자자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투자자들은 절대 못 들어오고요. 실제 실거주하실 분들만 혹은 이제 미리 사둘 분들만 사두는 겁니다. 두 개 다 실수요인데요. 실수요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비싸도 삽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다르죠. 투자자들은 비싸면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 투자자들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비싸기 때문에 안 사요. 예, 서울은 지금 사는 거래들은 대부분 다 실수요자들이다. 예,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수도권 집값 풍선 효과 부분인데요. 네,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인정. 근데 이제 어차피 서울에 고가 주택을 투자할 분들이 아니라 서울에 과거에 갭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2012년도부터 2015년도 3년 동안에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때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때 재미를 보셨거든요. 그 재미를 서울서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혹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경기나 인천에 있는 좀 저렴한 지역들을 들어갔고요. 가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보였고 그래서 입주권들을 많이 샀어요. 그게 지금 최근 1년 동안의 현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입주권이 있는 지역들에 있는 구축들까지도 투자를 하는 것들이 풍선 효과의 지금까지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 있잖아요. 몰리는 곳은요.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거예요. 실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층들만 몰린 지역들은요. 단기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실수요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한 상태에서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단기간 투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이제 혹시 상투 같은 걸 잡는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 수요층들끼리만 들어간 지역들은요. 빠지게 되면은 정고점을 회복 못합니다. 서울이 경기 인천 그런 수도권 쪽에서 정고점 회복 못하는 아파트들이 있냐고요?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2007년도 고점 용인 지역 아파트들 다 정고점 회복 못했고요. 아직도 대형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분당도 정고점 회복 못했습니다.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도 정고점 회복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2007년도면 지금부터 14년 전이에요. 네. 그때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은커녕 그 가격 절대 회복 못하는 것들은 완전히 그때 거품이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때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단기간 풍선 효과로 올라가는 지역들 중에서 이렇게 막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이런 막 찍어주기 강의 엄청 성행하거든요. 좀 답답한 게 제가 지금 더 열심히 방송하는 이유 중 하나가 찍어주기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단체 임장 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단체 임장 가게 되면요. 이게 군중 심리가 동해서 막 사게 되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설명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입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오늘 가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들이지 가슴이 쿵쾅거려서 사는 사람들은요. 필패합니다. 그 말씀 드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분명히 분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 정부의 과제 및 전망인데요. 네. 저는요. 여기서 심겨운 교수님의 답이 제일 좋아요. 공급 풀어서 네. 실수요자 숨통을 터줘야 된다. 이게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요자들 위주로 정책을 짜셔야 돼요. 제가 투자자들 밀어주는 얘기 단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저를 자꾸 투자자들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숨통이 트이려고 하면은 새 아파트든 구축이든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 됩니다. 결국은 새 아파트 매물이 많기 위해서는 공급을 적시적소에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 아파트 매물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임대 사업으로 묶거나 양도세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가가 형성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은 규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오히려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을 규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나 대전 같은 지역들은 규제를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필요한 정책들을 정말 핀셋 정책으로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것으로 제가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 아마 8명의 기사를 또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머니투데이 기자님들 왜 절 빼셨습니까? 뒤끝으로 소장님의 뒤끝으로 오늘 방송 그럼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제 인터뷰 하러 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